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신재생에너지 포럼에 와주신 모든 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해주신 모든 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포럼의 사회를 맡은 국토환경연구원의 김미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좋은 화창한 날에 또 이렇게 아주 예쁜 캠퍼스 전주대에서 또 이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굉장히 각계각층의 분들을 모시고 굉장히 깊은 토론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뜻깊은 자리에 또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가 굉장히 빡빡하고 이미 포스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발제와 토론이 있어서 굉장히 긴밀하게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신재생에너지 포럼 신안군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사업에 관련된 이 포럼엔 전주대학교 문화산업연구소가 주최하고 전북시민발전협동조합 네트워크와 지역재생에너지연구단이 주관하는 그런 포럼입니다. 지금 줌으로도 송출이 되고 있고 이후에 아마 유튜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 포럼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짧게 이 신재생에너지 연구를 시작하게 된 저희 연구단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지난 3, 4년 전부터 시민사회와 굉장히 각계각층의 여러 분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자발적인 연구들을 진행하고 포럼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나 어떤 정부 주도의 그런 연구가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의제를 설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해보고 하는 그런 자리를 꽤 여러 차례 한 4년 정도 진행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연구를 하다 보니 좀 더 깊이 있는 어느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좀 더 확장된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좀 깊이 있게 연구를 한번 해보자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첫 연구가 이 신안군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저희 연구단과에서는 좀 더 이런 신재생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좀 우리 사회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꼭 단체 연구소들뿐만이 아니라 기업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또 개인 연구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자발적으로 모여서 좀 사회에 진짜 의미 있는 그런 대안들을 좀 모색해 나가는 연구들을 좀 진행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 연구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어수선하지만 다 된 것으로 보고 우선 그럼 오늘 인사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지금 세 분의 인사 말씀을 들을 건데요. 첫 번째로 이 오늘 포럼의 주관이신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사장님이신 임성진 전주대학교 교수님 모시고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마이크 참. 마이크. 혼자만 마이크고.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오랜만에 굉장히 반가운 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생각보다도 더 제가 기쁜 마음입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이제 좀 긴 항목에서 전문가적인 운동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창립이 됐었는데 그동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주로 외부 연구에 의존해가지고 정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아래로부터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시민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아젠다를 깊게 다룰 기회를 놓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원하는 주제를 저희들이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 모여서 첫 번째 사례로 신안군 사례를 가지고 것 같습니다. 저희 힘만으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은데 여러 시민사회가 같이 서로 협동해서 코업을 해주고 특히 오늘 전주대에서 저도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지 몰랐네요. 황병순 교수님 이런 자리까지 마련해주고 또 김석진 이사장님이 많이 좀 예를 이렇게 써주셔서 특별히 오늘 오신 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다들 어제 좀 화 좀 나셨겠지만은 탄소 중립
그 3월까지 계획을 발표해야 되는데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가 꽁꽁 숨겨놨다가 그 저는 그런 말을 해서 아까 이제 누가 전화가 와서 또 그러길래 처음에 제가 그 초안을 살짝 새 나와가지고 봤을 때보다는 그나마 저 기가 막혔어요. 그냥 산업 부분은 거의 뭐 탄소 중립이 아니라 거꾸로 가겠다는 아니었는데 조금 지금 높여놓은 게 저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단히 걱정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정말 세계가 급변하게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대전환의 시대로 이미 넘어갔는데 우리는 에너지 부분이 OECD에서 정말 처참한 이런 상황인데 그나마 그것도 지금 다시 후퇴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뚫어야 되는 건가. 결국은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안 해주기 때문에 아니면 거꾸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이제는 시민들이 주민들이 직접 해낼 수밖에 없고 실제 외국의 에너지 혁명의 사례들 독일도 그렇고 전부 주민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독립하면서 에너지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과정에서 오늘날 저런 대전환을 국가적 대전환을 세계사적 대전환을 지금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는 저희가 팔을 걷어붙이고 더 적극적으로 그동안 지난 정부도 사실 제가 탄소중립위원회 저도 공정전환 국가에서 일을 해봤습니다만은 그렇게 이해가 좀 되는 정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부가 하는 일은 정말 한계가 많고 답답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정말 진정한 의미의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을 향한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동안 도와주신 여러분들 굉장히 감사드리고 또 연구 참여한 우리 연구소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연구단의 모든 분들께 제가 진심으로 그 연구 열심히 하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나중에 따로 연구하신 분들 제가 막걸리라도 한 잔 대접할게요. 예. 하여튼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논의는 이제 중간 지금 보고 성격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하나 대안이 될 수 있는 신안군도 사실은 굉장히 모범 사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스스로 주민들 스스로 시장에서 움직이는 그 속에서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이런 길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해결해야 할 장애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뚫어내므로써 좋은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사실 제가 오늘 축사할 줄 몰랐어요. 갑자기 잡아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지금 못한 게 굉장히 많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뜨거운 자리가 뜨거운 정말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인사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최종 보고 때는 교수님을 발제로 모셔서 긴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인사 말씀, 오늘 세 분의 인사 말씀을 드릴 건데요. 두 번째 인사 말씀은 저희 연구 오늘 주관이기도 한 전북시민 햇빛 발전 협동조합 네트워크의 박은지 사무국장님이 나오셔서 또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북 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 네트워크의 사무국장 아니고요. 운영위원장 박은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주 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이 있어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 말고도 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을 추구하면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 6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7개가 모여서 저희가 네트워크를 만들었고요. 이름이 너무 길죠? 앞으로는 그냥 전북 햇빛넷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느 누구보다 사실 재생에너지의 확대, 에너지 전환에 대한 갈망이 크죠. 그래서 신안군 사례는 꼭 들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먼저 연구를 해주시고 여기서 발표를 해주신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들으려고 왔습니다. 전라북도가 대규모 재생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새만금 때문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곳인데 사실은 주민들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관계나 그리고 이해도는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진안과 장수에서는요 우리 집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한다 그래도 민원이 들어가요. 네. 태양광이 유해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풍력은 또 어떨까요? 풍력은 고창과 부안에서
사실은 서남의 해상풍력을 추진하면서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신안군 사례를 꼭 들어보고 싶었고, 예전에 제주도에 공풍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신안군 사례를 잘 적용해서 전라북도에도 주민들이 이익을 공유하면서 같이 누릴 수 있는 재생에너지, 그리고 그것들로 에너지 전환을 만들어가는 에너지 전환 전라북도를 만들어가는 그날까지 저희 시민사회에서도 그리고 협동조합들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인사 말씀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북 지역이 새만금을 비롯해 환경 이슈 때문에 굉장히 상처 갈등이 오래된 그런 지역인데요. 부디 이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만큼은 오늘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와 힌트를 좀 얻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좋은 자리를 준비해 주신 전주대학교 문화산업연구소 한동순 교수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저는 인사 말씀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신안군 사례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연구하시는 걸 이제 얘기 듣고, 이제 사실 제가 이제 고민했던 것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전라북도랑 같이 결합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됐고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전북 햇빛넷도 이제 만들어지고 전라북도에 많은 그 에너지 협동조합들이 같이 결합이 되면서 다양한 사업들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그 지역 주민과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이익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델들에 대한 것들이 아무래도 이 전라북도 내에서 같이 한번 논의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사실 서울에서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 지역과 같이 할 수 있고 지역 내에서 이런 논의들이 되고, 또 지역의 많은 이 활동가들이 이런 얘기를 좀 쉽게 접하면서 우리의 어떤 새로운 방향성들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면 이런 그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행사를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하여튼 제가 자정도 맡기는 하겠지만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많은 그 토론들이 좀 이루어지면서 과연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오고 또 이걸 또 우리 지역 내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런 진짜 진지한 토론이 이제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유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들이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라는 우리의 어떤 지상의 목표들을 달성해 나가면서도 지역 주민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보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여튼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오셨고요. 저희가 준비한 자리보다 꽉 찼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같이 참여를 하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하나의 지침이 되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지역에서 이런 자리를 또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를 할 수 있는데, 혹시 줌을 보시거나 하시는 분들, 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우리 지역에서도 한번 이런 포럼을 하고 싶다 하시면 초대를 하시면 저희 연구단이 적극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네. 같이 지역과 굉장히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같이 머리를 좀 맞대는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발제를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는 총 4분이신데요. 제가 따로 개별적으로 소개를 다 드리지는 않고 첫 번째 발표입니다. 국토환경연구원 윤수진 박사님께서 신안주민군협동조합의 이해관계자와 주민 참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 나가지 않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단에 소속되어 있는 국토환경연구원 윤수진입니다. 네, 이대로 진행하면 될까요? 네. 네. 제가 제목은 좀 거창하게 썼지만 내용이 꼭 이와 연관이 완전 밀접하지 않은 점도 이해해서 중간 성격이라고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지만 저는 이 사례를 약간 저희가 넷플릭스에서 보는 드라마 같다고 생각을 해요. 시즌제의 드라마 같다. 그래서 지금 아주 에피소드가 매번 계속 올라오고 있고 또 다음 풍력이라는 거대한 시즌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 시즌을 그냥 소개하는 거다. 근데 이제 나무 위키 같은 거 보면은 등장인물, 뭐 관계도 막 이런 거 쫙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스포일러처럼 이 드라마 재미없다, 뭐가 어쩌다 이런 평은 감히 저는 요번 발표에서는 내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어떤 등장인물들이 등장하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누가 주인공인 것 같으신지 그냥 그런 것들을 이제 가늠하시고 보시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연구단 소개는 사회자님께서 충분히 해주신 걸로 알고 이제 저희 연구단의 특장점을 이렇게 또 자랑 삼아 소개해 봤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뭐 제가 이 사례 연구를 해서 그런지 됐을까요? 네. 온갖 뉴스에서 저는 신한 사례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중심이 신한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엄청 기사가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대부분 줌이 끊겼나 봐요. 괜찮습니까? 그냥 그대로 해도 될까요? 네,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굉장히 좋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지금 신한군 팀장님과 주무관님이 오고 계시는데 저한테 연락이 올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전화기를 쥐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네. 자, 이런 각종 언론에서 이렇게 신한군 사례가 좋게 소개되고 있고 지금 이거는 3월 17일 날 가장 최근에 KBS 다큐온에서 방영된 거고 지금 밑에 계시는 저 장희훈 팀장님이 오늘 오십니다. 이제 박수로 맞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명함이 있듯이 또 이러한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신한 사례를 언론 미디어에서 접하고 있는데 정말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더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 자료를 확보한 경로는 이제 신한군에서 발간한 이제 개발이 공유제 백서와 답사 면담 기록을 이제 자료로 취득하고 면담 진행은 다음과 같이 여러 그룹의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계 지형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게 개요에 해당하겠습니다. 지도를 먼저 저는 보여드리는 걸 참 좋아라 해요. 그래서 지금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현재 배당 이익이 발생하는 곳이고요. 이익 공유가 되고 있는 곳이고요. 파란색이 예정된 데인데 그 사이에 또 임자도가 파란색에서 주황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사례에서는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는 꼭 한눈에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표로 담았는데 아직 빈칸이 있고 이강욱 전문가이신 이강욱 대표님과 이제 또 확인해서 넣어야 될 표도 있고 이 표 중에 일부분 이제 재무구조라던가 금융구조 같은 경우는 뒤에 이강욱 대표님께서 보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건데 이제 저는 이 표에서 보시면 위에 구분이 총 안좌주민협동조합, 자라주민협동조합, 지도, 사옥도, 비금 이렇게를 이제 나열을 했고요. 이 중에서 비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모두 이익공유를 배당을 받고 있고 비금의 경우는 지금 현재 염전주 조합만 형성되어 있고 주민조합은 아직 회원 모집은 하지 않고 있는 단계고요. 보시다시피 조합 가입률이 저렇게나 높습니다. 이제 인구와 조합원 수로 나눴을 때 그리고 보시면 지금 나중에 이제 이강욱 대표님께서 주민 참여 방식과 그 REC 가중치 부분이 이익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이후에는 어떻게 진화되고 있는지 뭐가 변화점인지 이런 건 또 확인해서 또 오늘 오셨네요. 예, 저기 담당자님도 오셨으니까 저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이 표에서 또 이제 강조하고 싶은 점은 토지 이용 형태입니다. 이제 이 태양광 사업이 되기 이전 토지 이용 형태가 안좌의 경우는 염해농지였고 그래서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불법 양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최대 주주인 회사가 이 땅을 먼저 굉장히 싼 가격에 사서 토지를 확보를 한 상태였고요. 자라와 지도와 사옥도와 같은 경우는 폐염전이었고 비금의 경우는 아직도 운영되는 염전과 태양광 발전 부지가 정말 나란히 도로 하나를 차이로 나란히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100메가와트가 넘어가는 규모에 대해서는 대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안좌의 경우는 첫 1기는 가까스로 96메가
뭐 맞춘 느낌도 나죠. 그래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지자체의 허가로 이제 개발 행위가 시작됐고, 2기회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갔고, 그리고 이 5개의 모든 사례 중에 이제 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허가를 받았지만 비금도의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를 최근에 이제 허가 승인을 다 받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지도를 통해서 그 특장점을 같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지금 1번 안좌의 경우는 특징이 단일 부지 대규모 태양광 발전이고, 2기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활동에 12메가 정도가 축소됐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점은 바로 옆에 인접한 대지도 발전 사업을 시도하고 있는 타 사업비 하고 있지만 바로 옆에서는 환경영향평가가 허가가 됐지만 여기는 불허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표 사업자는 안좌에 이 80만 평의 대규모 발전 사업 이외에도 40만 평의 땅을 더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더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지도상에서 표시된 발전 부지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 향후에는. 그리고 이제 좌라도는 저 밑에 있는 작은 섬인데 이처럼 용량은 작지만 섬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태양광 부지의 비율, 면적 비율은 높고 이런 점들은 마을 주민들이 경관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봐야 되는 문제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배당금의 액수는 더 높을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전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바로 옆에 비금의 경우는 아직 이제 저런 식으로 공사가 진행이 될 건데요. 여기에 특징 이슈는 이제 저기 노란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문화재로 등록된 대동 염전이고, 이 염전 부지에도 태양광이 일부 이제 발전하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주주가 주민 염전주 조합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이제 SPC의 담당자분이 주민이시라는 거, 염전주셨던 분. 그래서 그 가교 역할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주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해상을 지나는 송전선로가 대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제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단란계의 서식 침범을 우려해서 이제 복원을 후에 개발을 해야 된다는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긴 송전선로가 이제 놓일 계획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지도사업도인데 이제 그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 필지들이 저렇게 작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해관계의 범위가 신안군을 넘어서 무안까지 송전선로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저 점선으로 해저 송전선로가 새롭게 신규로 구축이 돼서 무안 송정리라는 곳에 그러니까 변전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저 무안 송정리라는 곳은 여러 군데의 선로가 거미줄처럼 오는 곳이라서 이제 그 무안 분들이 막 데모하고 하시는 부분도 언론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사업도의 경우는 이렇게 작은 36개의 소규모 발전사를 통합한 개발 방식이지만, 환경영향평가의 경우는 통합하면 150메가에 달하지만, 환경영향평가를 허가를 받을 때는 이거를 합치지 않고 소규모로 진행했다는 점이 또 재미있는 지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례들이 지금 시간이 몇 분까지 하면 될까요? 네, 법제도 정책의 변화와 행위자들이라고 다소 거창한 제목을 달았는데요. 지금 이걸 보시면은 백서를 보고 정리를 한 겁니다. 지금 회색으로 표시된 것은 이제 중앙정부, 우리 국가의 제도 정책이고, 이제 보라색, 이제 신안군 하면 보라색이니까, 이제 보라색은 맨 처음에 제정된 개발이 공유 조례 제정을 이후로 이제 그러니까 과정들입니다. 이 개발이 공유제는 이러한 법제도 정책의 변화는 중앙정부에 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염해농지를 풀게 되죠. 끼치기도 하고 또 이런 중앙정부의 이제 국가 정책에 따라서 또 뭔가 힘을 받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을 시계열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신안 사례를 얘기할 때는 개발이 공유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의 문건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이제 주체들이 나오는데,
이 조례만 보면은 굉장히 그 시스템이 심플하게 이해가 됩니다. 먼저 종합관리계획을 세워야 되고 이 모든 허가에 참여하는 심의위원이 있어야 되고 발전사업자, 주민조합, 군수 그리고 이런 주민참여 수익금을 발생한 것을 관리 운용하는 재단이 등장합니다. 이 외에는 주요 키 주체가 이 조례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이제 조례를 둘러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이게 시스템처럼 이제 확장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저 조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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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 조례를 보면은 조례 아까 시계열로 보여드린 것처럼 조례 이후에도 계속 지자체 자치 법규들이 계속 생겨나는데 이 생겨나는 것들은 그냥 생겨나는 것들이 아니라 결국은 개발이익 공유 조례가 계속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얼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은 크게 부지를 확보하고 아까 염해농지를 풀 수 있게 됐다고 했죠. 그리고 도로 이격거리라는 도시계획 조례를 바꿔서 도로로부터 100m 이격거리를 15m로 줄일 수 있어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개통연계, 이제 발전사업 허가 처리에 관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통을 연계할 수 있는 법제도 정책, 그리고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 정책, 그리고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이거 회계를 운용할 수 있는 조례들로 이렇게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개통연계 확보에 등장하는 행위자들이 매우 다양한데 지금 가운데에 있는 그 주민협동조합과 발전사업자들을 묶어서 SPC를 이제 중심으로 이제 송전 전력망을 확충하는 행위자들의 그룹이 있고요. 이제 그래서 신안군은 청와대와 행안부와 산자부와 전남도와 한전 이렇게를 다 움직여서 TF팀도 만들고 해서 송전 전력망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금 송전선로회 같은 경우는 지역 국회의원을 이 서포트를 받게 돼서 이런 습지보호구역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운담 안자 송전선로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허가 승인이 나은 걸로 이제 과정에서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일들은 무안 주민과 영광 이제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는 또 이제 영광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안군을 넘어서서 이렇게 행위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첨탑이 안좌를 위시해서 굉장히 많이 세워지고 있는데 이제 그 주변 지역에 피해 보상을 하는 또 그러한 이제 카테고리에서 행위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것들은 이제 개통연계 확보의 과정을 제가 담아본 거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시간상 지침들은 이제 제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지침의 세부 사항들은 이렇게 적어놓아 봤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그리고 이제는 협동조합을 둘러싼 네트워크입니다. 이제 아직 선을 긋지는 않았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포스트잇을 붙이듯이 이해관계자들을 막 붙이고 서로 모아서 그룹핑하고 서로 어떤 강도로 서로 주고받고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더 고민하고 해야 될 때인데 생각나는 대로 포스트잇 붙이듯이 막 넣어도 굉장히 여기서도 지금 더 많이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브레인스토밍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것들을 제가 혼자서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물론 예상하지 못했던 행위자들도 등장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을 시작하기 전에 모두가 협상 테이블에서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이는 과정이 필요해서 많은 늪지지 않는 영향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야 될 지점으로 갑자기 넘어가는데 지금 저 사진은 그 지도 주민들에게 이제 이렇게 발전 건설 유치하는 거를 이제 설명하는 종이인가 봐요. 이제 이게 제가 직접 구한 건 아니고 이제 인터넷에서 보게 된 건데 어떤 기획 기사에서 봤는데 제가 레퍼런스를 못 달았네요. 저걸 보면서 아 저렇게 설명을 하면 주민들이 정말 동의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 테이블에 주민이 있어야 되고 주민과 함께 결정해야 된다라는 자기 결정권이 필요하고 그리고 선마다 특화된 계획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미리 내다보고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아까
단란계 이야기, 서식지 이야기, 철새 이야기, 습지 이야기, 대동염전 이야기 여러 가지 정체성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양한 가치들이 섞여 있는 상황인데 상충되는 지점은 무엇이 있고 무엇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가치의 우선순위들도 같이 협상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아까 이제 조합원 가입률을 보면 뭐 80%, 90%에 달하는 곳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10%, 20%의 목소리는 어떻게 발화되고 그걸 발화될 수 있는 경로는 있는가? 그리고 청취되고 어떻게 듣고 혹은 반영이 될 수도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향후 연구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그래도 어찌 답사도 다 진행하고 3월 중간 점검까지는 무사히 온 것 같습니다. 이제 7월에 이제 보고서를 내는 것을 끝으로 이 연구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이제 다음과 같은 연구 진행을 더 조밀하게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이거 우스갯소리지만 데이트에서 성공하는 방법이 화요일 날 밥 먹을래? 토요일 날 밥 먹을래?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해요. 그러면 고민하는 사람이 안 먹어라는 대답보다 난 토요일이 좋은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신한 주민 인공유를 보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조합원으로 가입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나중에 가입하시겠어요?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이익이 발생을 하니까 안 가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건강하고 관계를 유지하려면 연애에서도 먼저 자기결정권들 그리고 더 섬세한 관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끝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연구 참여를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약간 이제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좀 첫 발표라 약간 급하게 발표를 해주셨는데 예,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윤수진 박사님이 저희 지역재생연구단 이 연구사업의 책임 연구자신데 뭐 실무부터 해서 행정, 출장 계획 다 짜고 예, 오늘도 굉장히 많은 이 발제 토론자분들을 섭외해서 초청해서 인사까지 맞이하시는 이런 굉장히 5만 가지 일을 다 하시면서 또 연구를 발표까지 하시느라고 굉장히 지금 아마 무슨 말씀을 하셨나 아마 나중에 이불킥을 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기에 말씀 안 드렸는데 저희가 이 연구 사업이 7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속 현장 조사하고 문헌 조사한 과정을 저희가 이제 중간 보고라는 형식처럼 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뭔가 완결된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건 아닌데 그러니까 현황이 어떤지를 주로 잘 세밀하게 파악하는 게 사실은 지금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럼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연구단 중에 참여하고 계시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협동조합의 이강옥 대표님께서 신안군 태양광 발전 사업과 이제 금융구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 신안군 주민참여 이익공유 태양광 발전 사업구조와 금융구조에 대해서 발표할 기후변화, 이름이 길어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협동조합의 이강욱입니다. 저는 대표가 아니고 조합원입니다. 네. 요거 누르시면 빨간 게 되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아니요, 필요 없어요. 페이지만 넘어가면 됩니다. 지금 제가 평생 이런 발표도 처음 해보고 내용에 비해서 시간이 되게 제한돼서 안 해보던 속사포 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데이터하고 연구 결과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중간 발표이기 때문에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목차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발표 목적은 어려운 시기에 성공 모델로 이야기되고 있는 주민참여이익공유 태양광 발전 신안 모델을 누구나 따라하기 쉽고 모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발표는 태양광 발전 사업 전체 과정 중에서 주민참여 이익 공유에 중점을 두었고 거대한 담론보다는 사업은 돈이다. 그래서 법적, 회계적, 세무적 관점을 포괄해서 분석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신안군에 대한 소개입니다. 면적은 서울과 비슷한
전체 남한 면적의 0.65%, 인구는 서울 인구의 250분의 1로 전국의 0.074%, 재정 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45.1%인데 6.61%로 전국 최하위권, 아래에서 세 번째입니다. 예, 신안군은 그야말로 담대한 주민참여 이익공유 재생에너지 발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으로만 1.8기가와트, 해상풍력으로 8.2기가와트, 총 10기가와트에 이르는 발전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23년 3월 현재 0.5기가와트 용량의 주민참여 이익공유 태양광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이익공유 제도입니다. 예, 1.8기가와트 태양광은 0.65% 면적에서 전국 총 발전 설비 용량의 1.4%, 전국 총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의 14.9%를 커버하는 규모입니다. 지역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서 지방 소멸의 대응이라는 다차원적 목적이 자료들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2018년 10월 5일 개발이익 공유제 이전에도 약 1,500건에 이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인허가가 이루어져 있었고요. 현재 다수의 주민참여 이익공유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례 분석은 5개 섬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이익공유 신재생에너지 발전 정책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참여에 대해서는 약칭 신재생에너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방식으로는 발전사업이나 발전협동조합에 대해 출자하는 방식 이외에는 장관이 정하도록 하였고, 특히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해서 그 기준, 절차,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역시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용 확인을 위해서 제가 담당 부서에 수차례 전화를 했는데 담당자 찾기도 어렵고 통화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참여 발전 사업하는 이유를 좀 적어봤습니다. 주민참여 방식은 민원 해결이나 인허가에 있어서 많은 편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 또는 사업자 입장에서 주민참여로 추가로 받게 되는 REC 가중치 정도, 거기에 일부 추가하는 지출이 있더라도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이런 제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간단히 정리하면 태양광 발전의 경우 500kW 이상의 규모, 발전소로부터 반경 1km에 거주하는 주민이 최소 5명 이상이 주식, 채권, 펀드 형태로 참여해서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예,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해 정부는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에게는 참여 지분 정도에 따라 발전사를 통해 REC 추가 가중치를 지급하는데 이는 반드시 주민에게 지급해야 하고요. 주민 참여 자금도 지원하는데 동일 사업장에 200억 한도로 20년 거치 분기별 이자 지급 원금 일시 상한으로 중소기업은 총 투자비의 9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도 생산, 운전, 시설 자금의 융자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집적화단지 지침에 따른 지자체 주도형 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REC 가중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12쪽부터 17쪽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한 디테일한 자료들입니다. 예, 그래서 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예, 다음 신안군의 주민참여 이익공유제 신재생에너지 발전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안군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1메가와트에서 500kW로 주민 참여 사업 태양광 용량 기준을 완화하고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펀드도 가능하게 하고 주민 참여 방식을 다양한 2017년 1월 6일 일부 개정 및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2가지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였습니다. 예, 이 19쪽은 그 디테일한 내용이고요. 첫 번째, 신안군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2018년 7월 26일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도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거나 발전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기자본의 30% 이상 군수와 주민들의 공동 지분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개정해서 기존의 전기사업법 7조에 따라 전기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 청취만 거치면 되었던 것을
주민의 100%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개발이익 공유제를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초기에 자본 혹은 사업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발전사가 개발이익 공유제를 선택하게끔 하는 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햇빛과 바람은 지역의 공공재라는 철학에 기반하여 신안군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도입을 위한 담대하고 혁신적인 행정 관점의 도입으로 생각됩니다. 자본에게 100% 주민의 동의를 받든지 아니면 개발이익 공유제를 해라라고 강요한 개정입니다. 예, 21쪽은 그 정비사업 인허가 내용이고요. 23쪽 보시면 두 번째로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의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2018년 10월 5일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예, 이 내용이고요. 이게 목차입니다. 최초 제정한 목차이고요. 이 조례는 2022년 12월 19일까지 12회에 걸쳐서 개정되고 진화하였는데 그 상세 내용을 정리하면 이익공유 참여 방식에 총 사업비 4%를 추가했고 주민 참여 수익금 지급을 현금에서 신안 천사 상품권으로 변경했고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했고 나이에 따른 저격 연령을 개선했고 변전소 지역 주민 및 만 7세 이하 추가 가중치를 지급하고 2022년 10월 19일 이후에는 신규 승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익의 50% 이익의 50%를 햇빛 아동수당으로 적립하는 것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개정 방향은 처음엔 단순히 주민 참여를 통한 REC 가중치를 추가 지급하고 주민 수용성 제고를 한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는데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신안군의 인구 증가를 유도하여 아동복지 강화를 통해서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것으로 현재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발전사업 허가를 위해서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만 거치면 되었던 것을 100% 주민 동의를 받거나 주민참여 이익공유제를 선택하게 한 조례를 이유로 신안군은 감사한 감사를 받고 행정소송을 거쳤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강제력을 가진 행정처분이 아닌 주의와 통보로 장기 조례에 의해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이익공유 제도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참조로 이러한 조례는 전국에서 신안군이 최초로 제정하였습니다. 신안군은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 정책을 위해서 기존의 간척지나 폐음전 등을 태양광 발전 부지로 임시 사용 허가가 가능하도록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사례 분석입니다. 처음 주민참여 이익공유제가 시도된 자라도 안자도의 경우 초기 사업 모델을 저는 보상금 일시 증여 모델 채권형으로 명명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참여는 개발이익 공유 계약이라는 계약을 통해서 발전사가 전체 사업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별로 조직된 주민군 협동조합에 증여를 합니다. 그 조합은 그 돈을 발전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매입하고요. 회사채 조건은 분기별로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주민의 이익금은 조합이 발전사로부터 받는 분기별 회사채 이자로 지급합니다. 물론 이 이자는 주민 참여로 인한 REC 추가 가중치 정도의 규모로 추정됩니다. 이 이자를 분기별로 조합들에게 보상금으로 나누어주는 구조입니다. 20년 후에 회사채 만기가 되면 회사채 원금은 발전사로부터 조합이 돌려받습니다. 이러한 보상금 일시 증여 모델 채권형 발전사업 모델 전체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게 이 30페이지입니다. 이 중 조합과 주민을 중심으로 한 현금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저 주민들은 지역별, 즉 신안은 섬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섬별로 주민군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협동조합은 가입회비 1인당 1만 원씩 회비를 받고 섬 주민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합니다. 첫 번째, 발전사는 아까 말씀드린 개발이익 공유 계약이라는 계약에 의해 보상금을 조합에 일시불로 지불합니다. 보상금의 규모는 주민 참여로 인한 REC 추가 가중치 정도 규모고요. 증여를 받은 조합은 증여세는 없고 법인세가 발생할 텐데 계약에 의해 처음에 발전사가 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두 번째, 조합은
일시불로 받은 보상금으로 발전사가 발행한 김용식 무보증 사무사채를 매입합니다. 세 번째, 발전사는 분기별 사채 이자를 조합에 지급합니다. 조합은 이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네 번째, 조합이 받은 분기별 사채 이자에서 약 5% 정도 약정된 조합 운영비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회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것은 조합의 비용으로 처리되어 조합은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회원에 가입한 주민은 이익공유를 태양광 발전으로 위한 피해 보상금으로 받음으로써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어 세법으로 소득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주민들이 기존에 받는 재반 정부 지원금 등 이런 데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20년이 지나면 회사채 만기 시 발전사는 회사채 원금을 조합에 지급합니다. 비로소 이제 REC 가중치 이상의 보상을 조합이 받게 되는 건데요. 사업비의 4%에 이르는 이 회사채 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이제 과제가 생기죠. 주민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 조합이라는 법인이 받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 사업을 위한 지역 자원, 즉 시드머니로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백서에서 나타난 그 자라도의 개발이익 공유 계약과 회사채 발행 상세 내역입니다. 2020년 12월 1일 개발이익 공유 계약이 체결되었고 2020년 12월 24일 회사채 인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개발이익 공유 계약은 실행되지 않았고 다음에 설명드릴 차입을 통한 회사채 인수 모델 채권형으로 실행이 됩니다. 처음에는 보상금을 일시로 준 거에서 이제 법인이 차입을 통해서 채권을 참여하는 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현재 발전 중인 자라도, 안자도, 지도, 사옥도 4개 섬 사례는 모두 차입을 통한 회사채 인수 모델 채권형으로 실행이 되었는데 뒤에서 차이를 설명드리겠지만 앞에 두 모델 자라도, 안자도는 제 개념으로는 채권형 중에서도 개별 금융형으로, 뒤에 두 사례 지도와 사옥도는 채권형 중에서도 통합금융형으로 제가 개념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비금도는 주민이 발전사업에 주식을 매입하는 주식형으로 진화했습니다. 아직 분석 자료가 충분하지 않지만 주민형이기 때문에 제가 사례로 넣은 이유입니다. 그럼 자라도, 최초로 시행한 자라도의 빛솔라 에너지 주식회사라는 모델을 예시로 차입을 통한 회사채 인수 모델, 채권형 중 개별 금융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빛솔라 에너지의 발전 용량은 24MW로 2020년 12월 11일 상업운전을 개시하였습니다. 데이터는 보시면 되고요. 사업자금은 자본금 13억 원을 포함해서 조합의 회사채 인수용 대출금 22.74억 원을 포함해서 887.95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섬 전체 인구 290명 중 74.5%인 216명이 조합에 참여하였고 1인당 참여 금액은 1,052만 원입니다. 예상되는 주민 참여 수익은 연간 4.04억으로 주민 1인당 연간 139만 원이고 연간 예상 수익률은 17.77%, 2021년 1사분기 처음 보상금이 지급이 시작되었는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54만 원이었습니다. 차입을 통한 회사채 인수 모델, 채권형 중 개별 금융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이 중 조합과 주민을 중심으로 한 현금 흐름을 보면 31쪽에서 설명드린 보상금 일시 증여 모델 채권형과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조합은 발전사로부터 일시금으로 보상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발전사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체 사업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받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주민참여자금 융자라고 했던 그거죠. 용도는 발전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구입 용도로 제한이 됩니다. 둘째, 회사채 구입 과정은 앞과 동일하고요. 세 번째, 발전사는 분기별 사채 이자를 조합에 지급합니다. 조합은 이를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대출금 이자로 지급합니다. 물론 사채의 조건은 대출과 규모, 이자율과 이자 지급 시기, 만기 등을 정확히 일치시킵니다. 주민에 대한 이익 공유를 위해서는 발전사와 조합 간 별도의 보상 합의서를 체결해서 지급하게 되는데요. 분기별로 REC 가중치 규모 정도에 하는 보상금을 조합에 지급합니다. 네 번째는 회원에게 보상금 지급 과정으로 앞과 동일합니다. 다섯 번째, 20년이 지나면 회사채 만기 시 발전사는 회사채 원금을 조합에 지급합니다. 차이는 앞에서는
회사채 원금으로 나눠 갔든지 새로운 시드머니로 활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대출 원금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델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REC 가중치 정도의 보상금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채 원금만큼의 보상 손해를 볼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도사업도 경우에 나중에 순이익의 5.2%를 추가로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추가 약정이 체결됐는데 이것과 관계 있는지 추가로 좀 연구가 필요합니다. 자라도 안자도는 아직 제가 그런 약정 체결 근거를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예, 40에서 42쪽은 자라도와 관계된 계약서 내용들입니다. 나중에 자료 보시면 되고요. 43페이지입니다. 96메가 발전 용량을 가진 안자도의 스마트팜 솔라시티 주식회사 사례입니다. 모델은 자라도와 동일합니다. 41에서 51쪽은 앞에 제가 설명드린 데이터들과 갖고 그 자료들입니다. 44쪽에서 51쪽까지 안자도 스마트팜 솔라시티 상세한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많이 헷갈리시는 것이 2023년 올해 2월 1일 상업운전을 개시한 소위 2단계 204메가와트 발전소가 있는데요. 사업 모델과 주주 구조는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법인이 뒤에 2자가 붙어서 완전히 별도 분리된 개별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52쪽에서 60쪽은 지도에 9TS에너지 25호라고 언론에 많이 났는데요. 법인명을 올 초지요. 작년 초네요. K솔라 신안으로 법인명을 바꾼 발전사 사례입니다. 앞에 자라도 안자도와 같은 차입을 통한 회사채 인수 모델 채권형인데 다른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앞에 두 사례가 발전소별로 발전법인이 분리되어 있는 것과 달리 본섬의 대표 발전법인인 주 K솔라 신한은 뒤에 사업도 발전소도 같이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즉 지도와 사업도 발전법인이 이 한 법인이 운영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다른 점은 앞에 두 사례가 발전법인별 금융계약을 체결했는데 지도와 사업도는 섬별로 소규모 사업자 발전법인을 통합한 섬별 통합금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대표 발전법인인 K솔라 신한이 금융주관사와 통합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대표 발전법인과 다른 참여 발전법인 간에는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해서 통합관리합니다. 섬 전체가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관리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섬의 한 발전법인이 아니라 앞에 두 사례는 제가 법인 하나하나씩 분석을 한 건데 여기는 섬별 발전 용량 전체를 가지고 통합 분석하였습니다. 대표 발전법인과 참여 발전법인 간에 매출과 비용을 나누는지 나중에 이익만 나누는지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처음에 보상합의서를 통해 주민이 REC 가중치 정도의 보상금만 받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로 순이익의 5.2%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약정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일시 증여 모델에서 만기 시 원금 회수를 보충하기 위한 것인지 왜 이런 추가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좀 더 추가 파악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들은 보시면 되고요. 예, 61쪽에서 68쪽까지가 사옥도의 K솔라 신한 앞에 법인과 똑같죠. 하는데 여기서는 앞에는 36개 발전사를 통합해서 관리하는데 여기는 13개 발전사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점만 빼고는 똑같습니다. 예, 데이터들 쭉 보시면 될 거고요. 예, 다음은 주식형으로 얘기되고 있는 현재 공사 중인 200메가와트 발전 규모를 가진 비금도의 비금 주민 태양광 발전 주식회사입니다. 예, 법인 이름 자체가 조합 이름과 비슷하죠. 비금도 모델은 아직 공사 중이지만 감사보고서 등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서 자료가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주주로 참여한 주식형으로 조합이 발전사의 40%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라서 분석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주도형이라고 부르면서 많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채권형 개별 금융 형식에서 채권형 통합 금융 형식으로 그리고 드디어 주식형으로 질적 진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표된 공식 자료가 아직은 없어서 주로 면담에 의한 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올해 4월 정도면 발전법인의 감사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라서 그러면 상세 분석이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2019년 3월 25일 설립된 발전법인은 현재 자본금은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0메가와트 발전 용량인데 올해 11월 말쯤 준공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4,105억 원으로 이 중 자기자본 조건 10%에 해당하는 410.5억 원을 자본금으로 출자해야 하는데 이 자본금 중에서 40%에 해당하는 164.2억 원을 주민협동조합이 자본금으로 출자하도록 약정되어 있습니다. 발전법인은 현재 자본금 100만 원, 106인데 162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 참여형인 본 발전법인은 이중의 협동조합 참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식 참여를 위한 협동조합으로 주민협동조합이, 이익 공유를 위한 협동조합으로 주민군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자를 위해 주민협동조합이 약정한 164.2억 원의 자본금을 모집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 조합을 방문했을 때 120억 초과했다고 이렇게 축하 플래카드가 걸려 있고 그랬었습니다. 이 출자는 주로 아까 윤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사업자에게 염전을 20년 장기 임대해준 염전주들이 모여서 출자를 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이익 공유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다 이제 이 출자하지 않은 사람도 이익 공유를 받아야 되니까요. 주민군 협동조합도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익 공유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과 별도로 사업비의 4%에 해당하는 164.2억 원의 채권을 인수해야 하느냐 여부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저 40% 지분에 출자했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있는데 그럼 출자한 사람만 받을 거냐 출자하지 않은 일반 주민들도 받을 거냐 이 부분은 좀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요. 자료 제가 수익 분석할 때는 추가로 164.2억의 대출을 해서 회사채를 인수한 걸 가정해서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비금도의 주식형 모델을 그림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녹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대출을 통해서 회사채 인수했고 해서 진행한 걸 하는데 그 필요성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면담에 의하면 상업발전 후 20년간 매년 20억 원의 보상금을 이익공유조합인 주민군협동조합, 출자를 하지 않은 조합이죠.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앞에서 제가 REC 추가 가중치를 추정해 봤을 때 48.72억 원의 2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이 데이터가 맞는다면 이게 적절한 보상금 규모인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물론 이 데이터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면담 과정에서 들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향후 감사보고서나 주민보상이 이루어진 데이터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이제 앞에 5개 사례를 정리할 단계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지는 그런 현실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신안군 모델의 특징과 한계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어려운 상황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지금 태양광 발전이 잠재적 범죄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신안 모델의 정당성 확보와 정형화는 꼭 필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안 모델의 특징으로 관주도 모델의 장점 등 5개를 제시하여 봤고요. 특히 강조하고 싶은 점은 보다 상세한 정보를 통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신안 모델의 진화가 가능하고 이래야만 누구나 쉽게 모방이 가능하고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신안군 발전사 협동조합 이런 분들을 개별적으로 좀 많이 만나봤는데요. 연구소와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신안군 모델 정형화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연구, 논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안군 모델이 전국 어디서나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에 정형이 돼서 쉽게 따라하고 물론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기를 좀 기원해 봅니다. 2022년 사업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미비한 분석을 보완하고 각 발전법인의 수익 또 주민 참여를 위한 이익 공유의 보상금의 규모 등 다 분석해 볼 수 있어서 수익적 관점에서도 추가로 좀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거대한 담론보다는
쉽게 모방 가능한 구체적인 모델화를 목표로 사례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점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관심 있는 전문가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문제 제기를 좀 해주시고 해결을 위해서 진지한 논의를 기대해 보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정리되지 않은 걸 속사포랩처럼 빨리빨리 넘겨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길지 않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많은 분들이 이 재정구조, 수익구조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예산을 확보하는 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또 주민들의 굉장히 갈등이나 거부감들을 또 해소하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일 텐데요. 어쨌거나 이 지역분권과 에너지 자립이라는 큰 키워드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된다는 이 국내외적 이 상황을 또 쫓아가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요. 굉장히 복잡한 이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돼서 과연 이 신한 모델이 전국에 투입 가능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지 예, 우리가 좀 몇몇 이렇게 꼼꼼히 살펴봐야 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재정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 충분하진 않았는데 이후에 아마 토론에서 질의응답들이 꽤 많이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지금 예정된 발표 시간이 한 30분, 20분에서 30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2개의 발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이익공유제와 에너지 민주주의라는 조금은 이제 앞에는 좀 굉장히 신안에 집중되어 있는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내용의 이야기들을 박진희 동국대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 정도로 부탁드립니다. 네, 안내받은 박진희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부분들은 앞에서 이제 신한 모델을 분석을 할 때 저희가 분석 기준을 좀 참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신한의 어떤 그 사업들이 진행되는 이면에는 아까 이제 탄소 중립도 얘기를 했지만 이 탄소 중립에서 중요한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이 탄소 중립의 에너지 전환의 의미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기존의 에너지 시스템이 갖고 있었던 중앙집중적이고 또 그 위에서부터 결정되는 어떻게 보면 좀 전체주의적인 그런 성격의 에너지 정책에서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민주주의적인 어떤 정책 결정 과정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에너지 전환의 의미로서 보여지고 그것과 연동되는 것이 또한 여기서 제가 오늘 발표를 하려고 했던 이익공유제하고도 연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독창적으로 연구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기존의 민주주의, 에너지 민주주의에 대한 정리 부분들하고 또한 해외에서 이것과 연동되어서 이익공유제라고 하는 제도들이 개발이 되고 또 우리도 이 부분들을 도입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공유제 전반에 대한 개괄 설명이고 이것이 이제 신안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사례에 대한 분석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선 에너지 민주주의라고 하는 용어는 들어보셨지요? 네, 에너지 민주주의는 개념으로 단어로서 나오기 시작한 것은 구체적으로 문헌상으로는 노동조합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트레이드 유니언 포 에너지 디모크라시라고 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에너지 민주주의를 위한 노동조합에서 우선 여기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것은 기후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을 하려면 이 전환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는가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서 노동자, 지역사회, 일반 대중이 이 전환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전환의 주체에서의 일반 사회라고 하는 걸로 확대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밑으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고요. 요게 이제 뭐 로자 룩셈부르크 독일의 재단에서도 에너지 시스템의 탈중앙 집중화라고 하는 것과 또한 에너지 공급에 대한 지역적 통제라고 하는 의미로도 에너지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전력 시스템의 지역에서 지자체에서의 통제라고 하는 것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그 유럽의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에서는 여기에서는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라고 하는 측면으로 더 이 에너지 민주주의를 개념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자면 이 내용들, 이 에너지 민주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가져와서 개념화했던 그 중심에는 우선은 에너지 전환이, 그러니까 기후 문제 해결과 에너지 전환, 그리고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 집중적인 것에서 분산형으로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들어가야 되고, 이 분권적인 특성에 가장 잘 맞는 것이 재생에너지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은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재생에너지의 분산 시스템의 성격이 실현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에너지 정책 부분들에 있어서 일반 시민, 지역사회, 노동자들의 정책 결정권이 이양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에너지 민주주의가 달성되기 위한 몇 가지 이제 방안들이 나오는데요. 그 방안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우선 이제 기후변화를 위한 화석연료와 핵에너지 개발의 어떤 저항이라든가, 또 시장과 기업의 빼앗긴 뭐 에너지를 공적 영역으로 탈환을 한다라든가, 그러니까 지자체라고 하는 공적인 영역 부분들에서의 에너지 시스템의 통제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 영역에 들어가 있는데, 극진적으로는 자본에 의한, 여기 시장에 의한 통제에서부터 이 공적인 영역으로의 통제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저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도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곳도 있고 해서 약간의 그 결들이 지금은 조금 그 전략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달라지기도 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는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에서는 이제 대안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내용 부분들 속에 그동안의 민주주의에서는 정치 영역이라고 하는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정치 영역의 대상으로서 이제는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에너지 시스템의 통제 권력 부분들을 기존의 관료 권력이라든가 혹은 시장의 독점 권력에서 밑으로부터의 그 일반 시민과 더 나아가서는 뭐 노동자에게 그 정책 결정의 권한들을 가져가고 또 통제 권한들도 확산을 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이 에너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지향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에너지 민주주의라고 하는 용어들이 등장을 한 것은 2011년도 후쿠시마 이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의 에너지 전환 담론들이 확산이 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원전 하나 줄이기라든가 지역 에너지 전환 전국 네트워크가 등장을 하면서 어디서 하울링이 네. 지역에서 그 지역 차원에서의 에너지 전환,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 의한 에너지 전환, 이런 얘기들과 맞물리면서 에너지 민주주의가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 민주주의와 그 지역에서의 그 밑으로부터의 시민들의 어떤 권한 확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전환에 시민들이 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재생에너지 확산 혹은 재생에너지 시스템의 건설 과정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이제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이익공유제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전환과 관련해서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앞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지역에서 너무 갈등이 일어나고
사용자 측면에서의 어떤 그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하다 보니까 지역에서의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주민이익 공유제라고 하는 것이 구체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민 수용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주민 수용성과 관련된 이익 공유 부분들에 있어서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뭐 구체적인 현금화된 이익이라든가 혹은 자본의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 지역 혹은 이 발전소의 건설 과정에 참여한 시민들과 이익을 그러니까 구체적인 수익의 공유라고 하는 것에 좀 초점이 맞추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익 공유의 해외에서의 그 처음에 이익 공유의 논의는 다만 수익의 공유 부분들만에 한정이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익 공유라고 하는 부분들을 해외에서 먼저 얘기가 될 때는 그 이익 공유는 사실 에너지 전환이 가져다 주는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만 발전소 자본의 이익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이익, 뭐 사회 가치적인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 그 이익들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그 이익에 발생하는 어떤 정책 결정 혹은 뭐 발전소를 세운다라든가 이런 정책 결정 사항에서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분배적 정의라고 하는 측면, 절차적 정의라고 하는 두 가지 차원에서의 이익 공유를 다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에서 논의됐던 이익 공유 중에 또 하나 중요했던 부분들은 에너지 민주주의와 굉장히 연결되는 부분들인데요. 이 재생에너지의 어떤 사업을 결정을 한다거나 혹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되는 정책을 결정을 할 때 이것은 기존의 중앙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주민들이 그 사이에 그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책의 어떤 분권화 과정에 주민들의 의사결정의 어떤 절차적인 제를 도입하는 것, 이것도 이익공유제에 해당이 됐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 우선은 이익공유 체계라고 하는 것은 지역 공동체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제도를 마련을 할 것.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로 주민참여제가 나오기는 했는데 풍력발전에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결정을 하는 정책은 에너지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너지 기본계획이 있고 지역 차원에서도 에너지 수급 계획들이 있게 되는데 그 에너지 수급 계획에 주민들이 처음 계획 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부분들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그 제도 설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직 마련이 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익공유제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 신안에서의 그런 이익공유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연결들이 있는데요. 우선 여기서 보시면 이제 풍력 프로젝트의 이익공유 유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뭐 지역사회에서 펀드를 마련을 하는 것, 뭐 커뮤니티 소유권, 뭐 수익 균등 분배,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지역사회 복지협정도 있고 이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익 공유라고 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그 지역사회의 이 재생에너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반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공유할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월드뱅크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과 영국 정부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 또 뭐 스코틀랜드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가 되고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익 공유를 이제 현재까지 국내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업자가 절차 안에서 보상을 이행했음에도 뭐 재생에너지 개발의 지속 가능성과 포용성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수익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라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그 수익과 관련해가지고는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현재 이제 이 공유라고 하는 부분들하고 네. 주민 참여라고 하는 부분들하고요. 네.
그래서 그 큰 틀에서 그 제도로서 도입되고 있는 부분들은 현재 국내에서도 몇 가지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는 큰 틀을 보시면 206 베너피트 쉐어링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지역사회 기금을 만드는 것이 있고요. 또 부지 임대를 통해 가지고 지역 그 사업자뿐만 아니라 지역민들도 임대사업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형식, 혹은 직접적으로 그 사업자가 수익의 일부 부분들을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직접 뭐 배당을 하는 형태로 현물 편익이라고 하는 형태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는 실제로 이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설치가 된다거나 혹은 그것과 관련된 재생에너지 공장들이 들어선다거나, 그러니까 부품 공장이 들어서거나 해서 그 지역에 고용이 발생을 할 때도 이것도 이제 이익 공유의 한 형태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 고용이 된다라거나, 혹은 또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혜택이 적용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영국이나 뭐 독일이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역 차원에서 전기요금 자체를 지역 단위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요금이 재생에너지가 확대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기요금이 인하가 돼서 그 전기요금 인하로 인한 지역에서의 어떤 혜택이 발생하는 것, 요것도 이제 에너지 가격 인하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이 공유의 형태로 그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욱더 이제 이 이익 공유의 주민 참여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것은 앞에서 뭐 협동조합의 지역 에너지 설비 자체를 직접적으로 소유를 하고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지역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이익을 발생하는 형태들, 이것을 이제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그러니까 이익 공유라고 하는 형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 이것과 더불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서 이익 공유의 한 형태로서 또 더욱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적인 보장, 그것도 큰 의미의 이익 공유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우리나라에서의 그 주민 이익 공유는 앞에서 우리 이강욱 스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직접적으로 재생에너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법 27조 2항, 요것이 이제 이익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의 한 형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지역 차원에서 정부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재원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녹색혁신 금융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부터 산자부에서 하고 있는 햇빛 두랩 발전소 사업이 있고, 또 농촌 태양광의 정책금융지원제도, 이것도 크게는 그 주민이익 공유 제도의 하나의 그 제도적인 설계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 햇빛 두랩 발전소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그 대표적인 신안군의 공유 등의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가 있고, 또 제주에서는 풍력개발이익의 공유화 제도가 2013년도부터 만들어져 있고, 이것은 개발이익 공유화, 제주도 풍력개발이익 공유화는 일종의 이제 개발이익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의 이익의 공유화, 연장선상에서 이 풍력 공유화도 같이 논의가 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유 사례를 보면, 우리도 앞에서 이제 나온 것처럼 부지 임대형이라고 하는 형태가 이미 사례가 나와 있고요. 현물 편익형이 있고 채권형이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신안의 사례와 공유되고 있는 채권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부지 임대형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의 가시리 마을 목장 풍력 같은 경우가 부지 임대형의 이익 공유가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영광의 이제 풍력단지 주민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주민들에게 마을에 필요한 이익금들을
이 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업자의 수익금을 일부 그 마을에다가 기여하는 형태로 한 것이 이제 현물 편익형의 이익 공유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철원 두루미 태양광 발전소도 있었고 영광의 풍력단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형으로는 대개 이제 남부 발전이나 동부 발전이나 지금 그 의무 발전 되어 있는 곳에서 사업을 벌릴 때에 많이 하고 있는 형태가 지금 채권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남부 발전도 있었고 영월 에코윈드 그리고 신안의 자라 태양광이 대표적인 채권형의 이익 공유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아까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신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요거는 그 산자부에서 2022년도에 재생에너지 우수 사례집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익 공유하고 있는 그것을 이제 도표로 좀 나타낸 것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일단 이제 신안 같은 경우에 신안 자라 같은 경우는 주민 참여가 3,145명으로 2021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주민 수익 부분들을 보시면 이 주민 수익이 기본으로는 연간 27억으로 나왔을 때 그 27억 중에서 23억이 저희가 이제 그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특별 지원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게 한 23억 원이 되고요. 그리고 이 특별 지원법에 따르면 발전소 용량에 따라서 연간 2.3억 원이 기본 지원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발주금에서 연간 27억 중에서 26억이 차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발이 공유와 기금 요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채권 수익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지금 그 신안의 태양광 발전소의 수익 구조는 그 산자부의 제도 분석에 따르자면 요렇게 나와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뭐 자라도 비슷한 채권 이자 수익하고 지역 주민의 피해 보상비 이렇게 해서 연간 3억 원이 수익으로 잡혀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이익 공유 부분들에서 펀드형이라는 것들이 있고 또 직접 사업형이 있는데, 이 직접 사업형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실제로 채권이 아니라 주민들이 실제로 투자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 주민 풍력 사업이 이제 제주 행원리의 사업이 직접 사업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펀드는 그 시민 펀드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 채권과 펀드형의 그런 형태의 주민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현재 그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제도 형태 중에서 국내에서 그 소위 주민들의 어떤 수용성들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많이 도입하고 있는 형태가 앞에서 얘기했던 채권형 부분들이 가장 많이 도입이 되고 실제로 이제 그 이행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그 채권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부분은 주민의 실질적인 투자 없이 사업자에 의해서 어떤 무담보 대출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되고 있어서 이것이 실제로 아까 에너지 어떤 민주주의나 참여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이 전환의 의미라든가 혹은 우리가 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사회적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로 이런 그 이익 공유의 역할 부분들을 산정을 하고 있었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그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의 많은 부분들이 피해 보상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어떤 가치 투자의 직접적인 공유와는 현재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판단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 신안에서도 총 사업비의 90%가 그 정부 주민의 주민 참여 정책 자금 녹색혁신 금융 사업에서 그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이 전체적인 그 발전소의 계획이라든가 신안의 에너지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처음부터 주민들이 발의하고 참여하고 있는 과정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볼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거는 이제 신안 지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정책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주민 참여는 여전히 낮다. 그리고 제도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적인 이익 공유에서 가치 이익 공유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 주민주도형의 어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그리고 그 지금의 그 이익 공유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개별 주민의 형태라기보다는 그 지역 전체, 지역 공동체의 이후의 발전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재의 사업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저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내외 이익 공유부터 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론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주셨고, 또 신안 사례들까지, 또 그리고 신안 이외에 다른 국내 다른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의 주민 참여의 사례들까지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쟁점이 어떤 이익이냐, 누구의 이익이냐, 어떻게 만들어진 이익이냐, 그리고 그 이익은 정말 좀 적절하게 배분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좀 시간이 늦어졌는데요. 마지막 발제입니다. 이 발제 듣고 잠깐 쉬고 이제 토론에 들어갈 텐데요. 요번 내용도 약간 그 좀 담론적인, 조금은 좀 생각해 봐야 될, 좀 전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주제일 것 같습니다. 국토환경연구원의 김홍철 박사님께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역사회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15분 정도 해주세요. 네. 이거를 어떻게 넘기죠? 예. 참고로 저는 중간부터 이 연구 과정에 참여를 하고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고요. 앞서 사회자분께서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박사는 아닙니다. 환경단체에서 활동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제를 약간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완결성 있는 정책의 상태라기보단 지금 더 좀 보완하고 개선하고 진화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좀 이 진행 그 사례를 봤고요. 그것에서 한 두어 가지 문제를 좀 같이 발표를 드리고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스페이스를 누르고 넘어갑니다. 예.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현재 상황을 공유하는 거는 간단하게 넘어갔고요. 제일 마지막 세 번째가 아마 주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시겠습니다만, 그, 신안군 현재 인구 상황을 보면 한 2008년, 2000년 말에 한 4만 5천 명 정도의 인구 구조에서, 2020년이 되면 지금 한 3만 8천 정도로 떨어지고 있고요. 이 떨어지는 속도가 보시면 아주 좀 급격하게 떨어지는 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예측 인구를 보면 이제 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30년, 40년까지의 과정을 보면 50세 미만 인구들이 아주 좁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 이제 노인, 고령 인구가 많아지는 좀 지역이고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고령화되고 있긴 하지만 정도를 비교를 해보면 이쪽 신안, 전남 지역들이 더 급하게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적인 특징은 이쪽 지역은 이제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갯벌이 있고 해안가가 있어서 생태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중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이기도 하고요. 신안군 전체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네스코에서 신안갯벌을 자연유산으로 지정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습지보호지역도 있고, 그리고 이제 외곽을 중심으로 해서는 다도해상 국립공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섬하고 섬 사이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에 이렇게 좀 짙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신안갯벌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지금 광역시도의 신재생 에너지 좀 보급 현황을 좀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앞에 이제 광역시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좀 많지 않죠. 그런데 이제 광역도들이 대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좀 많이 시설 규모를 가지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태양광하고 풍력만 따로 떼가지고 나타난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차이가 이제 광역시하고 광역도하고 차이를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하고 전남을 비교해 보면 전남 지역 같은 경우 발전량으로만 보면 서울의 한 20배 정도가 이제 되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 표는 작아서 잘 보이시지는 않으실 텐데요. 광역 그 17개 시도에 용량별 누적 보급량을 보여주는 건데요. 특히 이제 전남 쪽을 보시면 전남 쪽 그 시설 용량을 보시면 이제 1메가 이상, 특히 이제 10메가 이상의 대규모 시설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염전이라든가 그러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재생에너지 생산량 그리고 이제 발전량을 그 인구수, 지자체 인구로 비교해서 보면 생산량 같은 경우는 전남 신안이 이제 3위고요. 그리고 이제 발전량으로 보면은 신안이 2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구 대비해서 보면 그만큼 이제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비해서 생산량 발전량이 이제 훨씬 높다. 이제 이런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보고자 하는 관점은 이게 이제 신안군이라고 하는 특정 지역 내에서 진행되는 정책 추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 속도가 제가 보기에는 엄청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하나의 이제 모범 사례이기도 하고 지자체 역할이 어떤 건지를 잘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역 사회와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정책 속도를 이제 못 따라가거나 새롭게 이제 고민해야 될 과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거를 저탄소 전환이 이루어지는 이 지역에서의 좀 공간적인 정의,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재생에너지 보급이라고 하는 당연한 것 이상에 좀 제대로 잘 보급이 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분배 절차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하고, 특히 이제 주의 깊게 볼 부분들이 이제 인정정의라고 했던 부분들을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뭐 환경정의나 다른 정의를 얘기할 때 인정정의가 표현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지역에 있어서 고유한 이제 문화적인 특성, 좀 지역적인 특성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하고 재생에너지가 이제 보급되거나 수용되는 과정에 있어서 갈등이 있거나 혹은 이제 수용성이 이제 달라진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앞서 그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개발리 공유와 관련해 가지고 뭐 지자체하고 이제 주민주도 이제 어떤 유형의 것들이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앞서 이제 발표 들으셨던 것처럼 제주하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 주도형으로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지자체 주도형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의 특성이 주민이 먼저 고민하고 주민의 참여 속에서 혹은 주민의 주도 속에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속도 조절을 주민이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참여에 대한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좀 인정적인 절차 혹은 이제 절차적인 과정 이런 것들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많은 분들 말씀하셨지만 이제 한 번 더 조금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데요. 그 신안군 도시계획줄에 나와 있는 이제 그 개발리에 대한 주민 참여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시계획조례에는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도서주민들의 동의를 받거나, 그러니까 발전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거나 혹은 이제 개발이익 공유에 참여를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조금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발전시설 허가 전제 조건으로 주민 동의하고 지분 참여 허용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만약에 사업자가 개발이익 공유를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 동의를 대체하는 것으로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주민 스스로는 이 사업 과정에서 발전 사업자가 개발이익 공유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면은 주민은 의견을 내거나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을 이제 발전 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지역 내 발전 사업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게 주민의 입장에서 이해라고 하는 것들은 개발이익 공유에만 한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이익을 내가 받겠다 안 받겠다 이거에 대해서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향이라든가 혹은 그 사업에 대한 다른 이해라든가 어떤 환경 문제라든가 지역 공동체 문제라든가 뭐 다른 얘기들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여기에서 선택은 개발이익 공유라고 하는 것 하나만 주어져 있고 그것조차도 주민의 선택이 아니고 발전 사업자의 선택으로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이 되어지는 순간 주민들은 아무것도 할 얘기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약간은 좀 뭔가 좀 맞지 않는, 좀 그게 좀 숨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정관에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 개발이익 공유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명분이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공자원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이익공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특정 사업, 개별 사업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허용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한 섬 지역 내에 섬에서 만약에 10개 사업이 있거나 20개 사업이 있거나 뭐 50개 사업이 있거나, 그리고 그 사업이라고 하는 게 뭐 10개가 이미 허가가 되어져 있고 뭐 10개가 또 계획 중이라고 했을 때 그 섬 안에서 이제 하나의 조합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조합이 개발이익 공유를 하게 되는 형식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이 개발이익 공유라고 하는 것이 현재 시스템에서는 조합에 참여한 사람 개인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만 한정이 돼 가지고 이익이 주어지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제 환경영향평가 안에서의 이제 좀 절차이긴 한데요. 주민참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개발이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주민참여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과연 주민들이 어느 정도를 알고 있고 뭐 의견을 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볼 수 있는 거는 우선적인 거는 이제 법과 제도가 허용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제 그것 이상으로서 어떤 지자체나 사업자의 적극성 이런 것일 텐데, 앞서 이제 그 사업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비금 쪽에서 진행이 되는 사업하고, 그리고 이제 그 솔라테온과 안자 쪽에서 진행이 되는 사업하고 이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신안 비금 쪽 같은 경우는 한 3,400명 정도의 인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자면에는 한 2,700 정도의 인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표는 그 안자 스마트팜 솔라시티의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 현재 이 주민 설명회가 이루어졌고, 이 주민 설명회에 참여한 사람이 25명의 이제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명이 그 다음 이제 공청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냈고요. 그런데 결국은 공청회는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청회 진행 요건이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이제 최소 30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 공청회 개최 요구를 한 주민이 11명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도적으로 보면은 주민 설명회까지는 이제 초안 공단할 때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의무가 되어져 있으니까 했는데, 공청회까지는 하지 않고 여기서 멈춘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아까 여기에서 그 안자 같은 경우 2,700명의 인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영향을 주는 게 한 지역 안에서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넓게 이제 영향을 주는 사업인데, 그런데 이제 20명 정도 혹은 이제 11명 정도의 의견 내고 20명 정도 의견 낸 과정으로서 실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이제 끝난 거죠. 이거는 이제 뭐
이 법이 정한 절차는 같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문제는 없는데, 그 지역에서 영향으로 봤을 때는 좀 적절한가 적합한가라고 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안자 스마트팜에 대해서 그 주민 설명회 당시에 이제 의견을 냈던 이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당시에 그 먼저 1차 사업이 진행됐던 부분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주민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제대로 잘 설명이 안 됐는데, 뭐 이번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뭐 믿을 수 있겠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 의견들이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검 주민 태양광 200MW짜리 진행됐던 사업인데요. 보시면, 이날 참석했던 인원이 한 4,100명 정도가 됩니다. 41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3,000명이었던가요? 그 주민이. 3,000명 규모의 주민 중에서 41명이 주민 설명회를 참여를 했는데, 이 주민 설명회로 끝났고 공청회까지 또 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공청회를 요구를 하려면 이제 열리는 조건이 최소 이제 30명 이상의 주민이 요구해야 되는데 그런 정도까지가 안 된다는 거였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건 주민 참여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인정정의 주민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체성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고려되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좀 의문점입니다. 이게 이제 신안에는 이제 신안 같은 경우가 염전으로 유명하죠. 염전으로 유명한데, 염전 관련해가지고 세 개의 등록문화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태평염전인데요. 태평염전 같은 경우는 지도의 가운데 보시면, 이 가운데 지역이, 이 가운데 지역이 태평염전 지역이고요. 이게 희미한데 요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이분화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 염전 지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 지역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등록문화재가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옆에 있는 소금 창고인데요. 소금 창고는 그 염전에서 이용하는 그 생산된 소금을 이제 저장해 두었던 창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한 곳의 등록문화재가 이제 대동염전입니다. 비금도에 있는 염전인데요. 이쪽 비금도라고 하면은 요 노란색 밑으로 해서 이쪽에 이제 염전 부지들이 상당히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작게, 등록문화재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가 등록문화재가 아니고, 그 중에 이제 작은 부지에 대한, 부지만이 이제 등록문화재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등록문화재가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해제를 요청한 문화재청에다가 이제 주민분들이 해제를 요청을 했어요. 보시면 이제 문화재 구역에 속하는 전체 24필지 중에서 현재 태양광 개발회사 16필지, 즉 이제 호방건설, 한수원, 비금주민 신재생 에너지 협동조합 등 해서 이제 7필지, 그리고 그린에너지 9필지, 이렇게 해서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 이제 매입을 했다. 매입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등록문화재를 해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등록문화재가 이런 규모로 진행되어져 있었는데 약간 좀 50%가 좀 안 되게 해제 요청을 하고 있고요. 했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쪽만 남기고, 그러니까 이제 선이 좀 분명하지 않은데 이쪽에 이제 50%가 좀 안 되는 면적만 남기고 해제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그 비금도 대동염전이 있는, 대동염전이 아마 요쯤에 한 이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는 비금도의 이제 그 태양광 사업 현안인데요. 이게 이제 비금도 태양광 발전 200메가짜리 사업에 이제 입주도입니다. 200메가짜리 사업이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고, 매입된 곳곳에 따라서 이렇게 중간에 입주를 해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 비어 있는 곳은 그럼 남아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비어 있는 것도 작게 또 자본 사업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아까 이제 맨 처음에 보셨던 요 사업 부지에서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사업들이 좀 메꿔지는 형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아까 이제
대동염전 부지가 이쯤에 있었던가요? 그렇고요. 이렇게 되면서 지금의 규모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대동염전 그 등록문화재에 있는 지역을 포함해가지고 대동염전의 상당 부지들이 거의 다 이제 태양광 시설 부지가 이제 되어져 있는 거죠. 실제 주민들 의견으로도 비검도에 들어서는 태양광 부지는 100%가 다 염전이다, 염전 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게 아까 비금도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안자도 사진인데, 이 섬의 규모를 보면,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는 규모가 작지 않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도하고 사옥도 모습인데요. 지금 색깔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이제 빨간 게 가동되고 있는 곳,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이 허가 완료되어져 있는 곳,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도 보시면 이제 섬 곳곳에 특히 이제 염전 지역 중심으로 해서 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그 태평염전이죠. 이게 이제 태평염전 부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태평염전이 있으면 지금 사업부지가 남쪽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부지가 거의 반 정도 하고, 그 밑에 또 일부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적으로 보면 이제 상당히 큰, 작지 않은 규모를 이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이제 들어서게 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라도, 왼쪽에 보시면 자라도 섬의 크기에 비해서 또 작지 않은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서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또 안자면, 지금 이제 색깔에 들어가 있는 곳들이 일정 대규모 이상의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려고 하고 있고, 작게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 있는 그런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흥분한 건 아닌데. 보시면, 염전 같은 경우 국내 염전의 한 78%가 전남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염전 업체 중에서 93%가 또 전남에 있습니다. 근데, 신안에 있는 염전 중에서 오른쪽 표를 보시면 앞서 이제 비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섬에, 중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그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고 있다고 했는데, 오른쪽에 보면 이제 가동업체 비율이 있고 가동 면적이 있잖아요. 보시면 비금도 같은 경우가 97.9%가 가동되고 있던 지역이고, 임자 같은 경우는 100%, 자원도가 이제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같은 경우도 84.6%. 그러니까 그쪽 염전이 만들어지고, 염전 부지에 들어서고 있는 태양광들이 실제 폐염전 부지에만 들어서고 있는 게 아니고, 가동하고 있던 염전, 가동 중인 염전에 이제 들어서고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그것도 배경이 있습니다. 이제 한 2년 전, 3년 전쯤부터인가요? 이제 소금 가격이 하락 때문에, 진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주민분들이 있었고, 이제 자구지책으로 태양광 발전이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라도 이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고령화가 되고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염전을 진행할 수가 없는 집들이 늘어나면서, 더더욱이나 이제 태양광이라도 해보자,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 그냥 그 입지 분포와 입지 조건으로만 보면 좀 이런 상황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는 그 신안에서 대체 얼마만한 재생에너지가 들어올 수 있고 들어와야 되느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표인데요. 도시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광역시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시설 지금 거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농촌이 있고, 이제 광역도에 이제 거의 다 대부분 들어가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남적인 같은 경우에, 풍력, 태양광 합쳐가지고 서울에 비교했을 때는 한 20배 정도입니다. 태양광만 따로 떼놓고 보면 태양광만으로는 한 17배 정도 되죠. 상식적으로 저희가 다 알고 있듯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고 소비하고 있는 곳은 도시고,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지역도 도시죠. 생각해보면 오히려 광역도만큼은 아니더라도 도시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도시도 그 책임을 지기 위한 자기 노력이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겠죠. 그게 이제 이전에 서울시가 했던 원전 한기 줄이기 사업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신안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입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 입지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염전,
특히나 이제 2, 3년 전에 그 수매가가 좋지 않았을 때 그런 어떤 어려움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런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조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풍력을 잘 할 수 있는 조건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지역적인 특성으로 저인구, 그러니까 이제 그 인구가 낮아지고 고령화되고 있는 조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신안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많은 자료에서는 10기가가 이제 들어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내용에서는 이제 12.4기가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또 표현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뭐 12.4기가가 됐든 10기가가 됐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나라 원전 표준 규모로 해가지고 생각을 하면 이제 10기, 12기 정도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기초지자체 신안군에 들어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재생에너지가 중요하고 이제 탄소 중립 생각을 하면 이제 시간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건 분명한데, 그런데 그 이외에 이제 고려해볼 부분이 또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신안군이 가지고 있는 계획으로만 보면 3020 계획, 우리나라 이제 재생에너지 계획이죠. 이 계획으로 보면 신규 설비 목표, 그러니까 이제 30년 신규 설비 목표의 한 25.4%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비 용량의 목표 기준했을 때는 19.4% 정도가 되고요. 이런 정도 규모를 신안군이라고 하는 기초지자체에 다 하면 좋은 건가? 그리고 도시는 대체 얼마나 책임을 져야 되고, 서울과 뭐 이제 대도시들은 대체 얼마나 책임을 져야 되고, 뭐 그쪽에서 안 한다고 하면은 이제 광역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이제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논밭을 이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염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들어오면 좋은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앞서 이제 그 많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진행이 되면서 경관 문제를 지적하긴 했지만 그렇게 뭐 큰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습지 보존 지역 얘기하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뭐 생물권 보존 지역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그 부분을 꼭 언급을 해요. 습지 보존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 영향에 대해서 뭐 저감할 수 있는 뭐 어떤 방안을 조치해라, 이런 요구는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반려되거나 통과 못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개발이익 공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주민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개발이익 공유 참여를 하거나 선택의 문제로서 주어지고 있고,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게 같은 질의 선택이 아니고 선택 주체도 사업자의 선택으로서 가는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것의 적용 방식도 몇 가지 좀 특이점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걸로 보면 현재 개발이익 공유를 받는 대상이 조합에 참여하는 주민만 받을 게 아니고, 만약에 사업자가 개발이익 공유를 하겠다고 선택하는 순간에 그 지역 안에 있는 섬주민들은 다 그냥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애초에 그 주민 동의를 대신한다라고 이렇게 대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앞서 이제 얘기했던 뭐 채권 문제라든가 대출 문제를 얘기를 했을 때 어차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행정에서 보증을 서가지고 실제 주민에서 직접 부담을 지거나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없는 거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문제로 가고 있는 거지.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이 이익공유의 대상을 주민 참여로 한정시킬 필요가 없이 이 발전 사업에 대한 공유라고 하는 것, 개발이익 공유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차피 그 지역의 공공자원을 이용을 하는 거니까 지역 주민들 전체가 혜택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앞서 박진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경제배상, 개인배상, 이제 그 금전배상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넘어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그런 것을 보더라도 현재의 배당이 개인 중심의 보상 중심의 그 이익 공유 협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지역사회 혜택 협약이라든가 지역사회 협약 형식으로 조금 더 발전시키는 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개발이익 공유제를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주민공청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개발이익 공유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주민동의 뭐 30명 이상의 주민동의가 없기 때문에 공청회를 안 한다가 아니고,
오히려 공청회를 해야 되고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앞서 이제 그림에 보셨지만은 태양광 시설이라고 하는 만들어지는 것들이 규모가 작지 않고 그 다음에 송배전로를 포함을 하게 되면 영향 지역이 상당히 너무 큽니다. 그러면은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적정 규모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내용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는 이제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군 협동조합의 현재 역할이 조금 더 실질적인 역할로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그게 이제 사후 모니터링이라든가 주민 참여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지역 정체성과 관련해 가지고 지역의 개발이익 공유제를 추진하는 것도 좋고 어느 정도 속도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이 좀 제대로 가려면 그리고 오래 지속이 되려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생태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라든가 뭐 염전에 대해서 대체 신안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개발 사업자가 염전 부지를 다 사들이면은 또 다 개발시킬 건지 최대 마지노선이 뭔지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계획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 수용과 관련해 가지고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의 정체성이 이러하지만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좀 종합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겠다. 좀 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그 재생에너지 적정 수용 규모를 저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꼭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지금 그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는 현재 광역단위, 기초단위까지 해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져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역에너지 계획이 기초지자체 책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 그 계획이 그러니까 탄소중립과 관련해가지고 그 계획의 실효성을 가지려면 기초단위에서의 지역에너지 계획이 어느 정도는 전제가 되어져야 그것에 대한 이행이 실효성이 있을 거고요. 특히 지금 신안군이라든가 아니면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광역도인 경우에는 대체 그 지역의 기초단위에서 어떤 지역에 얼마만큼의 재생에너지를 담으려고 하는지 적어도 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에너지 계획만이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특히 신안군은 이제 섬의 특성이 다릅니다. 섬도 많고요. 그랬을 때 어느 지역은 염전을 남겨둘 지역, 어느 지역은 태양광 시설에 들어설 지역,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하여간 계획은 있어야 됩니다. 계획은 있어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염전이 거의 태양광 발전 산업단지처럼 되고 있는 모습이고 개별 업체는 작은 규모로 들어오지만 결국 모였을 때 염전 부지에 다 모였기 때문에 되게 고밀화되어져 있고 집단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이 진짜 산업단지처럼 되어지고 있는 거죠. 좀 이런 상황을 보면은 특히나 지역에너지 계획을 전제로 해서 뭔가 좀 지자체 신안군에 좀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특히 좀 큰 넓은 단에서 보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이제 광역시 혹은 도에 있어서의 차별성, 형평성 문제를 저는 좀 언급을 해야 되고 이것은 정부가 어떤 세금의 문제로서든 아니면 뭐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든 아니면 뭐 지원의 측면에서든 좀 뭔가 이 재생에너지와 관련해 가지고 검토를 할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시간을 많이 넘긴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하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뚝 끊으시네요. 예, 죄송합니다. 충분히 시간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토론 때 좀 혹시 또 추가적인 말씀 해주실 거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당이라서 사실은 사회적으로 반드시 확대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제도는 아직까지 많이 미비하고 또 그런 것들이 들어서는 지역은 자연자원은 충분한데 그것들을 대변해줄 대변자들은 사실 적습니다. 또 반대로 주민들은 또 그런 지역들은 노령화되거나 과소화돼서 사실 주민들 참여라는 것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정보는 그 사업을 주도하시는 분들은 정보를 충분히 투명하게 제공하지 않는 또 그런 문제점들도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좀 각 지역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는 계속 고민하고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진짜 한 3년 만에 토론회를 하긴 하는데, 포럼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발제, 어려운 발제를 또 한꺼번에 풀어내는 것도 굉장히 드문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고생하셨고, 잠깐 한 5분 정도만 쉬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